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 아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네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구나 싶었어요. 말도 공손하게 하고 눈도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이 잘 붙지 않았어요. 벽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분명 예의를 갖추는데 그 안에 따뜻함이 없다고 할까? 거리감이 분명했어요. 저도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며느리가 편치 않을까봐 저부터 조심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오히려 부담일까 싶어서 일부러 말도 줄이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했어요. 명절 때도 그랬어요. 미리 시장 다녀오고 필요한 재료 다 손질해두고 고기며 채소며 제가 사서 냉장고에 채워뒀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요. 저 혼자 준비 다 해놓으면 그 아이는 그냥 웃으며 들어와서 음식만 조금 거들면 되게끔요. 솔직히 말하면 전 한 번도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며느리를 위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들이 보면 너무 낮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이고 누구보다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명절마다 저는 며느리보다 몇 시간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불편할까봐, 괜히 일같이 하자고 할까봐 미리 다 해놓으려고요. 제가 김치를 꺼내두고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다듬는 사이에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느긋하게 도착했죠. 저는 그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게 하지 하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요. 어머니, 이걸 벌써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들으면 괜히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괜찮아. 다 했어. 넌 그냥 조금만 거들어.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데 속으로는 조용히 기다리기도 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오려나? 이번엔 같이 시장이라도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번번이 홀로 흘러가고 말없이 묻혔어요. 바쁠 거야. 요즘 애들 다 그렇지 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데엔 아주 작은 외로움 같은 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서운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저 늘 한 발 물러서서 뒷정리를 하고 웃으며 고생했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며느리는 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 말도 이상하게 고마움보다는 형식처럼 들릴 때가 있었어요. 제 감정이 예민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 말에 진심이 없었던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속 좁은 사람처럼 들리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요. 아무 말 없이 참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언젠가쯤은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나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땐 아직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몰랐어요. 단 한 번만 말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면 상대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내가 불청객이 되는 그날은 명절 하루 전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잡채에 들어갈 재료들을 썰고 전 부칠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냄비 앞에 앉아 있었죠. 언제 도착하려나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며느리한테 미리 몇 시쯤 오는지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또 제가 재촉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요. 괜히 눈치 준다고 오해할까 봐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번엔 조금 일찍 오려나, 오늘은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 은근히 기대도 했죠. 그런데 그 기대는 또 한참 뒤에야 도착한 초인종 소리로 조용히 깨졌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는데 저는 부엌에서 그대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미나리가 쥐어져 있었고 다듬던 도마엔 파가 반쯤 썰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거 왜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들렸어요. 어찌 보면 별말도 아니고 며느리 말대로 제가 다 해놓은 걸 보니 놀란 거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속에 눌러왔던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사람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마음이 서운하더라. 그 말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사실 정말 큰 말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간 쌓인 마음을 조심스럽게 내보인 거였어요. 원망도 아니고 원칙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나도 마음이 있고 혼자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면 서운할 수 있다는 걸 말한 거였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그 끄덕임이 고맙기보다 뭔가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더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 같았어요. 그 순간의 공기가 정말 묘하게 싸늘했어요. 그날 밤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엔 집에 들어왔을 아들이 연락도 없이 늦어졌고 저는 텔레비전 소리만 키운 채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요. 한참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낮은 말다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단어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반복됐어요. 내가 괜히 말했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당신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그런 말을 해?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다 하셔서 내가 놀라서 물었을 뿐이야. 그건 제 상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 말을 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숨죽인 말소리에 제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건 사실이었어요. 내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걸까? 그게 그렇게까지 큰 말이었나? 나 정말 실수한 걸까? 그날 밤은 참 길었어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말한 걸 후회했는지 안 했으면 더 서운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하나 분명한 건 나는 분명히 조심스럽게 상처 주지 않도록 말한 거였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그 말 한 줄 그렇게 잘못됐던 걸까요? 그렇게 명절 전날 밤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다음날 아침에 공기를 바꿔놓고 그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명절 아침이 밝았어요. 부엌에 들어가 불을 켜는 순간부터 뭔가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처럼 밥솥을 열고 국을 데우고 상에 놓을 반찬을 꺼내는데도 손이 어쩐지 무거웠어요. 마음이 먼저 눌려 있었던 걸까요? 어제의 그 대화, 며느리의 무표정한 고개의 끄덕임, 아들과 며느리 방에서 들려왔던 작은 말다툼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아침 준비를 거의 마칠 즈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주방 쪽으로 걸어왔죠. 인사는 했어요. 눈도 마주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눈빛에서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며느리 얼굴은 평소처럼 웃지 않았고 말은 했지만 말투에서 감정이 쏙 빠진 듯 했어요. 딱 필요한 말만, 딱 예의 있는 만큼만 했어요. 어머니, 물 어디 두셨어요? 그 말에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저릿했어요. 어쩌면 내가 잘못했던 걸까? 내가 선을 넘은 걸까? 스스로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어쩐지 나 혼자만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상에 둘러앉았어요. 아들도 나와 앉았고 며느리는 아이들과 밥을 떠줬어요. 그 시간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이 없었어요. 그전 같았으면 아들이 농담도 하고 며느리가 맞장구도 쳐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는 느낌이었어요. 상위엔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엔 아무 대화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밥을 다 먹고 식기가 정리될 즈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다음 명절엔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처럼 들렸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공손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무 분명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고 이제는 조용히 빠져줘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직후 아들도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도 이제 힘드시잖아. 우리끼리도 잘 챙길 수 있어.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말은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 내가 그렇게 무례했나? 명절마다 시장 다니고 손질하고 밑반찬까지 해놨던 날들은 다 모였나?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겉으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나올까봐 꾹 참았어요. 그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분위기는 차가웠고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더 어색해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웃는 척하고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손끝이 얼얼하더라고요. 그게 물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싸늘해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남은 음식 싸가겠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저는 거기다 도시락 챙겨주고 아들 차 타는 거 배웅하면서 손 흔들고 그랬을 텐데 이번엔 그냥 조용히 서로 인사 한마디만 나누고 문이 닫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설거지통에 물은 아직 따뜻했는데 제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않았어요. 아니, 넘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은 없었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 다음 명절엔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말이 마음속에 꽂힌 채로 그대로 박혀 있었거든요. 아들도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명절이 지나서야 겨우 문자 하나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엔 우리끼리 지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더 서운하게 들리던지요. 마치 내가 걱정할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명절이 뭔가요? 한 해에 몇 번 없는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 자리가 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유지되는 걸 보며 그냥 침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해 제 생일에도 아들은 혼자 잠깐 들렀다 갔어요. 케이크 하나 들고 와서 후다닥 촛불 켜고 엄마 생신 축하해요. 오늘은 아이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20분도 안 되어 나갔어요. 그날따라 차 소리도 유난히 빨리 멀어지더라고요. 문 닫힌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짧은 방문이 오히려 더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덜 기대했을 텐데. 며느리와는 그 뒤로 단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어요. 어쩌다 전화로 아들 목소리를 듣게 돼도 며느리 목소리는 안 들려요. 저도 굳이 바꿔달란 말을 하지 않아요. 서로 그게 더 편한 듯해요. 안부를 묻지도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도 않아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척 그냥 예의만 남은 사이가 되었어요. 설이 다가올 무렵 제가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떡국떡이랑 과일이라도 보내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택배 상자 앞에 앉아서 주소를 적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것마저도 부담스러워할까? 또 조심하라는 연락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니 손이 멈췄어요. 상자는 결국 다시 들고 나와 제 부엌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 안에 떡국떡은 냉동실로 들어갔고 과일은 제가 천천히 혼자 먹었어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시어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요즘은 다 그렇게 각자 명절 보내는 시대라고. 근데 그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에요. 나는 그 집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섰고 조용히 도왔고 말없이 기다렸어요. 서운한 마음조차 조심스러웠고 단 한 번, 딱 한 번 마음을 꺼내봤을 뿐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마음이 서운하더라. 정말 그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고 무거운 일이었나 싶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집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아니, 어쩌면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어 버렸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명절이면 가까운 마트에 가서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전 몇 장 부치고, 혼자 국을 끓여요. 꼭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너무 허전해서, 안 하면 내 마음이 더 무너질까봐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현관문 앞에 누군가 벨이라도 눌러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이제는 내려놨어요. 기다리다 지쳐버린 마음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단단하게 감싸게 되더라고요. 서운하다고 말한 한마디, 그게 나를 불청객으로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는 그냥 섭섭하다고, 외롭다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 다시는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그렇게 조용히 한 걸음씩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비슷한 마음을 겪어보신 분들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